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20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은 없습니다. 단신은 6건, 그리고 오늘은 정철의 관동 별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단신 6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중국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2.65%에서 2.50%로 15bp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PBOC는 여감매를 통해서 시중은행의 유동성 공급도 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의 쫑롱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대해서 그 자금 지급에 실패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2년 전에 부도를 냈었던 에버그랜드 헝다그룹이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서 또다시 중국 경제에 파장이 갈 것으로 관심이 갑니다. 네 번째 단신은 최근 중국 위안화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 하락 시에는 블랙스완, 즉 좀처럼 발생하지는 않지만은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블랙스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위안화가 추가 하락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군요. 다섯 번째 단신은 홍콩의 그 항생 주가 지수가 베어 마켓 영역으로 하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즉 지난 주말 주가가 연중 최고치인 1월 20일 주가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화요일 시중은행에 대한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2.65%에서 2.50%로 15bp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두 번째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을 쓴 것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종전 관례에 따르면 MLF 대출 금리를 내리면 다음 즉시 기준금리 LPR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월요일 21일에 5년물 LPR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배경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여신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하락 현상, 디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번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적지 않은 주택 건설업체가 부도이익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대형 부동산 신탁회사가 이자 상환에 실패하였습니다. 중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를 예상의 인하라고 하는 이유는 최근 위안화가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 위안화의 추가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에 금리 인하보다는 지준율 인하 등으로 할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였다는 거죠. 위안화는 현재 금년도로 6%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한편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추가 지원도 하였는데요. 7일물 역환매 RRP를 통해서 2조 400억 위엔을 공급하였고요. 여간매 적용 금리도 종전에 1.90%에서 1.80%로 10bp 인하했습니다. 시중은행 자금 조달 코스트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중국은 최근에 디플레이션과 싸우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7월중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하였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중국 쫑롱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대해서 원리금 지급을 하지 못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미지급 금액 규모는 1억 1천만 위엔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에 따라서 원리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거죠. 앞으로 더 큰 금융위기로 번질 우려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2008년 미국의 레만 브라더스 사태에 비유하기도 하네요. 이 쫑롱 투자신탁회사는 본부가 북경에 있고요. 펀드 운용 규모가 8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원화로 한 13조 원 가까이 되는군요. 이 펀드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업 그리고 일반 투자자 중에 부자들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투자 신탁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소위 그림자 금융, 셋업 뱅킹의 일부입니다. 중앙은행의 규제를 덜 받는 금융업인데요. 당국은 오랫동안 그 셋업 뱅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그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중국의 주요 금융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로 1조 1,300억 위엔인데요. 1,540억 불이군요. 부동산 투자 신탁은 총 투자 신탁액의 5% 해당 수준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그 형태는 일부는 은행 소속으로 해서 오프 밸런스 부의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리 가든 회사 사태와 더불어 중국 경제에 그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네요. 그러나 총 피해 규모는 아직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국이 개입하면은 대형 금융 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네요. 네, 세 번째 단신은요. 에버그랜드, 즉 흥따그룹이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부채 구조 조정의 일환이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서 역시 중국 경제 파장이 관심이 가는군요. 이 흥따그룹은 2년 전에 부도를 났었죠. 큰 문제를 일으켰죠. 이후 자구 노력과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관리 상태로 영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채무 조정을 위해서 채권자와 8월 내에 협상할 예정으로 되어 있군요. 흥따그룹의 그 파산 보호 신청은 쫑롱 트러스트 사태와 더불어 중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죠.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 사태와 더불어 큰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죠. 아시아 시장은 물론 세계 주가가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그 파산 보호 신청 내지 부도 사태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한편 중국 정부의 올해 중국 경제 성장 목표는 5%인데요. 이 5%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IB들은 중국 경제가 올해 4 내지 5%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요. 일부는 3%대를 예상하기도 하네요. 이러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게 되었죠. 좀 전 단신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내일은 기준금리 LPR, 대출 우대금리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신은 중국 위안화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블랙스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달러 위엔 환율은 올해 들어 6% 상승하였는데요. 중국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주에도 달러를 매도하는 시장 개입을 하였음에도 환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스위스 소재 EDL 캐피탈 펀드가 주장하는 위엔화 추가 하락 소지를 보면요. 첫째, 중국 경제가 중기적으로 침체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이 상존하고 셋째, 최근 서방 기업들이 본국행을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중국의 노동시장이 베트남이나 인도 등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등과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 증가에 그쳤다는 겁니다. 7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조 2,040억 달러군요. 네, 다섯 번째 단신, 홍콩 항생지수가 베어마켓 영역으로 하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주가지수가 1월 27일 그 주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베어마켓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최근 정점에서 20% 이상 하락한 경우를 말하고요. 한편 불마켓은 최근 저점에서 20% 이상 상승한 경우를 말하죠. 항생지수의 하락 요인을 원인과 근인으로 나눠보면은 멀리서 보면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이기 그리고 중국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 일반적인
이유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컨트리 가든 부도 위기, 그리고 이어서 종농 신탁에서 지급 불능 사태, 그리고 에버그랜드의 그 파산 보호 신청, 이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죠. 금요일 항생 지수는 17,951인데요. 당일날도 2.1% 하락하였네요. 홍콩에 상장된 더 텐센트는 2.34% 내렸고, 알리바바는 3.44%, 알리바바 헬스는 10.2% 빠졌습니다. JC닷컴도 5.49% 빠졌습니다. 네, 여섯 번째 단신,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매파적인 연준의 의사록, 이로 인한 긴축 정책 장기화 우려, 그리고 중국 경제 악화 우려 등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지난주 다우는 2.21% 빠졌고 S&P는 2.11%, 나스닥은 2.22%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경우 역시 패드의 긴축 정책 장기화 우려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지난주 중 10년물은 9bp 올라서 4.25%가 되었고요. 2년물은 5bp 올라서 4.94%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최근 1년간의 미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상승세가 많이 올라왔죠. 다음 주는 잭슨홀 심포지움이 관심사입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고요. 특히 마지막 날 26일 아침 제롬 파월 의장의 스피치, 그리고 기자회견이 최고 관심사죠. 과거 예를 보면은 스피치 도중, 특히 기자회견 도중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경제지표로는 내구재 주문 동향이 나오는데요. 전월 대비 좀 약세가 예상되네요. 한편 금리와 관련해서는 30년물 몰기지 레이트가 최근에 7.3%까지 올랐는데요. 이 비율은 최근 20여 년 내 최고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르지만은 30년물 모기지 레이트가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론을 조금 뒷받침하는 지표이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백미인 관동별곡, 정철의 관동별곡을 감상하시면서 시원한 동해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